최근 외신을 통해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에게 거친 모습을 보였던 선수에게 찾아가서 한 행동이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리그의 베테랑 선수답게 성숙하고 차분하게 상대 선수에게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많은 전문가와 팬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6일 저녁 10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뉴욕대 아부다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친선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 승리로 클린스만 감독 체제 6연승을 내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클린스만호의 이번 아시안컵 목표는 우승입니다.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아시아 최정상을 노리는데요. 가장 큰 숙적은 당연 일본이나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종종 중동팀들에게 발목 잡히며 아쉬움을 남긴 바 있기에 절대 방심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우승 후 준우승 4번을 하는 동안 1966 아랍에미리트 대회, 2000 레바논 대회, 2004 중국 대회, 2007 동남아 대회에서 중동팀에게 패해 탈락했고 직전 2019 대회에서도 카타르에게 덜미를 잡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이라크는 피파 랭킹 63위인데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함께 D조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이 2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이라크가 조별리그 D조 2위로 토너먼트로 향하면 16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이번 승리로 오는 토너먼트 상대팀과 미리 힘을 겨루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다만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물오른 활약을 펼친 클린스만호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 보였고 득점 역시 한 골에 그쳤습니다. 기존 선발진이었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오현규, 정우영, 홍현석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은 후반 40분 이강인이 충격적 퇴장을 당한 것인데요. 당시 이강인은 이라크의 좌측 수비수 아이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상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아이아가 팔로 이강인을 밀쳐냈고 이강인 또한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강인이 먼저 얼굴을 가격당했음에도 야히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고 카드를 주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경고를 받았던 이강인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것인데요. 먼저 가격한 야히야 선수에게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제 상대팀들이 저렇게 거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흥분하지 않고 바로 얼굴 잡고 넘어져야 합니다. 심판 수준이 심히 의심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종료 후 곧바로 친선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거칠게 했던 점에 대해 웃으며 피드백하는 것처럼 보였고 상대 선수는 미안하다는 듯 손흥민 선수의 등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계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깡패 축구를 시전하며 거칠어진 운동장 분위기였으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를 잘 중재하기 위해 웃으며 적절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 선수도 수긍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심으로 얼룩진 경기 속에서 리더의 품격,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진짜 본선에서는 얼굴 박치기로 먼저 폭력적 행동을 한 선수에게 적절하게 레드카드가 바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또한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이라크 수비수의 손에 맞았으나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던 점, 손흥민 선수의 발을 골키퍼가 확실하게 터치했으나 또 다시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던 점 등 수많은 오심이 이었는데요. 부디 친선 경기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시안컵 본선부터는 상대의 거친 심리전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질이 의심되는 심판의 오심에 잘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득점은 단 1골에 그쳤으나 볼 점유율 6대4와 슈팅은 14대6 등 공격 지표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가 제공하는 세부 지표에선 득점에 가까운 빅찬스에서 한국은 1회, 이라크는 2회로 이라크보다 적었으나 애매한 판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전반 29분 오현규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장면과 후반 21분 손흥민이 골키퍼 손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오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한 부분도 아시안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격점을 받을 만한 공격과 달리 수비에선 보완할 부분이 다수 확인됐는데요. 먼저 클린스만 감독이 누차 강조했던 전방 압박이 실종됐습니다. 전방 압박에 성공한 횟수를 따졌을 때 한국은 1회, 이라크는 3회였습니다.
또 공을 다투는 경합 상황에서 이라크가 60%나 승리했을 정도로 수비 전반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수비 라인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하는 박용우는 10번 경합에서 단 3번을 이기는데 그쳤습니다. 측면 수비수 이기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격 전개도 딜레마로 남게 됐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시도하는 크로스는 분명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기재는 양팀 합쳐 가장 많은 4번의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비에선 거꾸로 구멍이 됐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느라 생긴 공간이 상대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기재와 김영권 사이에 과도한 공간이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한 이라크가 후반에는 골킥으로만 2차례 공격 기회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수비 라인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점검하는 평가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갑벽인 김민재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질 문제겠지만 전술적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력과 전술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은 이날 후반 막바지 상대 선수의 도발에 옐로카드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장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이 입을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은 KBS와의 단독 인터뷰서 이강인의 퇴장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이강인은 경기장에서 감정 표현을 하는 선수다. 좋은 의미에서의 감정 표현이다. 차분하고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평가전을 갖는 이유이고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남은 훈련에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토너먼트 대회에 들어가면 팀이 하나로 뭉쳐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경기력으로 보자면 전술적인 것, 세트피스, 게임의 리듬을 훈련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자신감 있게 발언했습니다. 끝으로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본선에 돌입해 매 경기를 치르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아시안컵을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며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부임 이후 계속 아시안컵 우승을 이야기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진면모를 볼 수 있을지 기대도 되는데요. 토너먼트 대회에서의 용병술을 어떻게 할지 만에하나.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질지 등 많은 부분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우승을 차지해서 64년 만에 아시아의 정상 자리를 탈환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승에서 일본 만나 완벽하게 이겨버려야겠죠?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